비타민C 언제 먹는 게 좋으냐. 네. 비타민C로 소화가 되게 하려면 몇 개나 먹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화가 뭡니까? 내가 뭘 먹은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목적으로 먹는다면 무엇인가 먹을 때마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먹으면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때마다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을 먹을 때 먹는다. 점심 먹을 때 먹는다. 저녁 먹을 때 먹는다. 간식 먹을 때 먹는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도록 된다. 음식과 비타민C가 만나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음식 속에는요, 염분이 들어있고 이 염분과 비타민C가 만나면 위산, 염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녹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음식과 만나도록 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공복에 먹냐, 식사하는 중간에 먹냐, 식사 후에 먹냐,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먹냐, 이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가장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은 언제냐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빈속에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중간에 드시면 됩니다. 식사 중간에 먹는 것도 두렵다. 그러면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드시다가 식사 중간으로 땡겨오던가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던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사실은 빈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위장이 튼튼해지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식 먹을 때 비타민C를 먹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목적,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죠. 예, 비타민C로 내 몸을 항산화를 시켜보겠다. 항산화가 목적이다. 나는 뭐 오로지 항산화가 목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쇠하고 그 활성산소가 만나면요, 쇠가 녹이 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놈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숨만 쉬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항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산화를 시켜주어야 항노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먹었고 하루에 못해도 6g 이상은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한 10g에서 20g 사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먹고 있죠. 지금 또 한번 제가 먹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타민C를 한 알 정도 먹고 속이 쓰려가지고 엄청 혼이 나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식은땀도 흐르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두 번 다시 비타민C를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비타민C를 안 먹으려고 그런다. 그분은 평생 비타민C를 안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비타민C를 먹는 걸 또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식사하는 도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면 속쓰림이 좀 덜해지는데 한 알 먹고도 그래도 속쓰리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질러 가지고요. 이렇게 분질러면 자, 이런 식으로 분질러지죠. 이거 반알만 먹는다 이거죠. 반알만 한 일주일 이상 먹으면 위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알로 내리시면 되죠. 좀 전에 제가 2개를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한 2개 정도 더 추가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먹어야 훨씬 더 잘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먹어주면 몸속에서 얘가 흡수되어져 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데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혈액 속에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들한테 세포 주변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세포 속에 있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먹어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E.
그래서 비타민 C 먹으면서 비타민 E 꼭 챙겨 먹는 게 낫고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항산화를 하려면 비타민 E를 같이 먹는다. 그 다음에 먹어줘야 되는 게 알파 리포산, 글루타치온, 코큐텐 요런 거를 먹어준다. 그러면 세포의 바깥과 혈액 속과 세포의 속에도 항산화가 되어진다. 왜? 항노화를 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저는 비타민C를 먹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은 5대 항산화제 다 챙겨 먹고 있다. 그랬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피부에는 모세혈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지방, 내장, 그러니까 장기 이런 데 있는 모세혈관도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세포가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아주어야 항노화가 된다. 박사님, 비타민C 많이 먹어도 간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영양제가 간에 무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먹어도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냐? 라는 건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설사뿐입니다. 다른 증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영양제, 많이 먹으면 무리가 간다라고 하는 영양제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타민 A, D, E, K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비타민C 먹듯이 6개씩, 5개씩 이렇게 먹는 건 몸에 뭐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뭐 대규모의 연구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비타민C도 이렇게 대량으로 먹는 것 대규모 연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6g씩 막 먹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30g, 어떤 사람은 50g씩 먹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도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에 못 따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근거를 기반해서 과학적인 논문을 그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맹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연구되어지지 않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유일하게 많은 영양제들 중에서도 과학이 연구가 따라오지 못하고 이 실제적인 사람 인체 실험이 이미 6g, 10g, 50g씩 되어져 있다. 그리고 심지어 혈관 속에다가 50g, 80g씩 집어넣습니다. 거기까지 되어져 있는데 입으로 먹는 건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왜? 이미 혈관에 투여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먹고 있다. 일반인이 과학을 앞서가고 있다. 비타민C 6개씩 먹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짜 뉴스를 듣고 또는 뭐 본인 나름대로 비타민C 때문에 걱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간에 물이 없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많이 드셔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 굉장히 이로운 효과들이 많이 있다. 직접 드셔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된다. 라는 거죠. 제가 간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번에 5개씩 먹겠습니까? 저는 과학자이고요. 이학 박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또 논문으로 써내는 또는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 기반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유튜브의 댓글에 나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저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좋아졌습니다. 저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글들을 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C와 소금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먹어도
되고요. 이미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는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소금을 다 챙겨 먹습니다. 자, 소금 먹죠? 비타민C 먹죠? 같이 들어와서 위장에서 만납니다. 예, 이걸 한 방에 같이 섞어 갖고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드시면 된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영양제, 네, 지금 거의 다 먹어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도 있고요. 소화효소제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이도 먹습니다. 네, 이거 비타민 D, 네, 비타민 D입니다. 제가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또 오메가 3입니다. 키토산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키토산. 이렇게 같이 먹어줘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키토산이, 이 오메가3하고 붙어서, 예, 절반 정도가 붙어서 내려가 버릴 수가 장으로 내려가서 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키토산은 좀 이따가 먹는 셈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오메가3한테 이 비타민 D하고 서로 붙어가지고요,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 네, 같이 먹어도 된다, 띄어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금과 비타민C, 음식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위장 속에서 같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때 먹어야 된다.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 먹어줘야 된다. 음식이 위장에서 내려가 버리고 나서 소금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자, 여기요, 굉장히 대단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감기를 앓은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공감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감기에 잘 안 걸리더라. 예, 이거는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혈중에 들어있는 양보다 약 150배 내지 200배가 더 들어있는데요. 들어있는 이유는 백혈구가 이 비타민C를 이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들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소모를 많이 한다. 그런데 비타민C를 계속 먹어주면 백혈구 속에 짱짱하게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상한 물질들을 찾아내 가지고 잘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열심히 챙겨 드셔서 면역을 잘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분 읽어 보겠습니다. 1년째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5g, 저녁 식사 후 5g씩이요. 피부가 좋아졌고 활력도 넘칩니다. 양이 많다 보니 파우더를 직구해서 물에 녹여서 먹고 있는데 중국산 비타민C와 영국산 비타민C 큰 차이가 있을까요? 박사님은 어떤 국가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타민C는 똑같은 비타민C입니다.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요. 제조국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영국산이나 중국산이나. 잘못되어져 있거나 불순물이 있거나 중금속이 들어있거나 그런 것이라면 수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검사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식약처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값싼 거 골라서 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양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쉽게 동나고 그렇습니다. 값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그럼 결국 싸고 먹기 쉬운 거 고르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렇다면 마음대로 알아서 드시면 좋겠지만 가성비는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걸 먹어도 사실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정말 대단한 물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들 섭취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 이름들 밑에 좀 써놔 주시면은요, 제가 또 어디에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 영양제를 먹고 나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 정말로 내 몸에 먹어봤더니 뭔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계십니까? 자, 영양제 먹고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나는 뭐 먹었더니 잘 모르겠더라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영양제 먹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먹는 섭취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순서가 잘못된 것 때문에 제대로 흡수되어지지 않고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적게 먹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박스에 1개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1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 것을 1개만 먹었을 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무엇이랑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섭취를 하는 순서가 무엇이냐라는 거, 왜 순서가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순서를 잡으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먹는 순서가 있을까요? 영양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뭘 먼저 먹어야 될까? 화장에도 순서가 있다. 이유식을 먹일 때도 순서가 있다. 무엇이든 절차와 순서가 있고요. 이 절차와 순서를 어기게 되면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 때문에 영양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냐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 먹어주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위장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위산입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서 위산이 잘 나오고 있느냐? 소화효소는 잘 나오고 있느냐? 검사해 봤느냐? 아십니까? 위산 많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위산 적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위산이 정말 많을까요? 위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위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냐면 속 썰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속만 썰이면 위산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위산이나 소화효소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양제 비타민C하고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를 잘 되게 한다. 먹은 영양제도 흡수 잘 되도록 해준다. 이런 영양제가 있죠. 오메가3 약간 기름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흡수가 잘 되죠. 식사 후에 먹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된다. 배설이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 어떤 것인가요? 식이섬유질, 키토산 이런 겁니다. 자, 뭐 먼저 먹어야 된다?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오메가3 장에 좋은 유산균 이거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 놓은 게 뭐냐면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거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영양제다.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장이 이제 튼튼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영양제는 흡수도 잘 되고 내 몸에 잘 쓰이고 그런 기능을 잘 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 먹어주어야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일까요? 세포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두 번째로 이제 먹어줘야 되는 거죠. 아, 영양제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왜? 많은 논문이나 연구나 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다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2단계는 대사를 잘 시키는 영양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 B군입니다. 간에 아주 효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간 나쁘신 분들 비타민 B군 잘 챙겨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SM이라고 하는
한다는 건데요. 이 황은 우리 몸에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데 황을 공급을 해주어야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있어야 각종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중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정도가 2단계에 먹어 주어야 되는 영양제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알파리포산, 코큐텐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넣은 항산화제가 비로소 3단계로 먹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영양제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음식을 통해서 다 그걸 챙겨 먹을 수 있고 필요량만큼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6g씩 먹으래요. 6g 먹으려면 오렌지를 100개를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이렇듯 우리는 지금 하루에 권장하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건강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 옛날보다 환경도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고 좋지 않은 물질, 합성 화학물질, 가공식품, 그 다음에 뭐 전자파,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다양한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적절한 양의 영양 성분들의 섭취는 필수적인 시대가 돼 버렸다. 약보다 영양제가 더 우선시 되어져 버렸죠. 왜? 약은 부가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들 멀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먹는다. 두 번째 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먹는다. 세 번째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를 먹는다. 자, 영양제는 이런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 영양제 섭취 순서 지키지 않으면 똥 된다. 입으로 들어가서 다 흡수 안 되면 변으로 나가니까요. 자,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먹는 게 영양제를 잘 섭취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비타민C를 먹으면서 좋아지는 질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좋아지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웬만한 거 다 좋아진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 몸속에는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고요.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들, 기타 몸의 상태, 건강한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산소 부족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산소를 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면 내 몸에 나빠져 있는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비타민C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기능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속의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논문들, 연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냥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거 B는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만 생각을 해도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산화가 되어진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적혈구가 뭉치고 붓고 적혈구가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줌으로 해서 적혈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적혈구에 산소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피곤하지 않더라, 피로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질병들, 특히 당뇨가 되든 혈압이 되든 이런 환자들이 가장 많고 또 약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들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산소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산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혈압도 떨어진다, 혈당도 좋아진다, 혈관도 튼튼해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피곤한 게 줄어든다라는 게 첫 번째 좋은 장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각종 질병들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피로물질 누적, 축적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피로가 없어지면 다양한 질병들을 천천히 오게 하거나 줄이거나 또는 개선을 시키거나 좀 더 건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산소가 잘 가고 피로가 감소하게 되면 몸이 하는 기능 중에 항상성 유지, 즉 자율신경 조절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즉 혈압이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내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내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땀이 나도록 하는 거, 소화를 시키는 거, 효소를 분비를 시키는 거,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의 근본이 피로하지 않아야 된다.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된다. 비타민C는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비타민C는 뭐가 되는 거죠? 거의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 그래서 닥터 한스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C의 기능은 크게 4가지 정도만 주장을 열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화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가 잘 된다. 여러분들 건강하려면요,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인데 이거 3가지 중에 한 개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나빠지는 거죠. 첫 번째 그 먹는 거. 먹는 이유 뭐냐면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음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맛으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다 꽝인 겁니다. 자,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소화의 근본은요, 위산입니다. 위장에 들어있는 위산. 이게 충분해야 된다. 그런데 충분하냐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으로 인해서 소금을 적게 먹고 위산이 다 부족한 상태에 되어져 있고 부족한 것 때문에 소화가 덜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 여러분들 중에 소화 잘 되고 있습니까? 물으면 나는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데 소화 정말로 잘 된다라고 진단 받았냐 이거죠. 그냥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적당히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은 소화가 잘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나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위산 보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럼 위산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없어요. 위산을 없애는 약만, 또 위산이 덜 나오도록 하는 약만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있죠.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살이 이제 조금씩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점점 소금도 줄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닥터 한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잘 섭취를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잘 흡수되도록 해야 된다. 그 근간에는 위산이 필요하다. 위산을 비타민C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타민C 첫 번째 소화를 잘 되도록 한다.
한다. 두 번째, 유산균의 밥이 되어져서 유산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이 균들, 유산균류들, 이 균들의 환경을 좋게 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 환경은요, 알칼리성으로 가기도 하고 중성으로 가기도 하고 산성으로 가기도 하는데, 산성으로 가야 된다.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인데, 비타민C를 먹으면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균들의 밥이 되기도 한다. 예, 그 다음에 알칼리 환경에서 자라는 균들을 없애버린다. 방기 냄새가 줄도록 해준다. 방기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또 한 가지 기능이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비타민C가 흡수되어지면 이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풀어준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한다. 예. 자, 항산화 기능. 항산화는 내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도 항산화를 시켜주고, 또 혈관을 빠져나간 비타민C가 세포 간질에게 다니면서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고, 내 몸 혈액뿐만이 아니라 림프액, 그 다음에 세포 간질액,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항산화 기능입니다. 자, 항산화는 항노화를 시켜주는 기능이다.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이거. 예. 자, 이렇게 항산화, 항노화 이런 기능이 있다. 자, 정리하면 비타민C가 하는 기능, 자율신경 조절을 굉장히 잘 하도록 한다. 이거는 그냥 근본 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유산균을 잘 자라도록 해준다. 항산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준다. 이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한 알씩 두 알씩 점점 늘려서 최소한 6,000mg 이상은 드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루 비타민C 3g을 물 200ml에 타먹으면 새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너무 강해서 입안이 하루 종일 산성 느낌입니다. 치아 겉면이 물러지고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약으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좀 전에 어떤 분의 질문이 저의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분말을 섭취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분말의 장점이 뭐냐면은 비타민C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순수한 비타민C만 먹는다. 그런데 분말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건데요. 분말을 보통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말을 퍼가지고 입안에 먼저 넣고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산성도, 산도 이것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타민C로 된 용액을 마시고 나면 물로 빨리 헹궈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분말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냥 물과 만나면 녹아버린다.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녹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 녹은 상태는 주로 보면 이온화 되어졌다. 물질이 이온화가 되어지면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이온 강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극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용액으로 먹게 되면 자극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극이 없는데, 이 용액 상태의 이온 강도가 높은 물질이 위장벽이 헐어 있을 때 거기에 닿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래서 속을 쓰리게 한다. 예, 위장의
문제가 없으면 속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된다. 비타민C를 물에다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설사 유발이 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별로 좋지 않은 점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지금 이분처럼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면 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사실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분말을 먹는 것보다는 알맹이로 된 것을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비타민C를 알로 먹을 것이냐 분말로 먹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분말이 편하면 분말을 드시고 알로 되어진 것이 편하면 알로 먹으면 된다. 뭐 그 정도인 것뿐인 거고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용액으로 된 것을 먹고 나면 물로 한번 헹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어서 영양제로 된 소화효소를 식사 중에 하나씩 챙겨 먹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장을 움직이게 하는 소화효소 영양제는 나쁜 거 아닌가요? 위장이 스스로 움직여야 할 텐데 궁금해서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어져 나오는 물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효소제를 외부에서 투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것이 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장을 움직이게 한다. 장을 움직이게 하는 소화효소는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소화효소제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요. 왜 넣어주는 게 좋냐 이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소화효소제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적정량 나오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효소제를 먹는 분들은 왜 먹느냐라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소화가 왜 안 될까요? 라는 게 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위산의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가 덜 나온다. 이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 소화효소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보충을 시켜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화효소제를 넣어준다라는 거는 항상 내 몸에 소화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소화효소제를 한 개씩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서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소화가 잘 되더라도 먹고 있는 음식물의 양이 적거나 제대로 영양물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 전부 다 100%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장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먹은 음식물을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소화제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냥 보충을 시켜주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충을 시켜준다고 해서 내 몸에서 소화효소제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오는데 왜 먹냐?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몸에서 영양 부족, 영양 실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분들이요, 영양 실조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니까 벌어지고 있다. 염분이 부족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염분의 염화 나트륨의 염화가 뭐냐면 염소입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이 성분은 우리의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위산의 원료가 염소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근데 소금을 안 먹어요. 그러면 몸에 소금, 염분, 염소를 가지고 위산을 만드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위산이 없는 몸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자, 아주 좋은 재미나는 질문을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비타민C 6g이면 물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야, 굉장히 유니크한 질문이죠. 자, 비타민C 6g을 나는 먹는다. 이제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식사할 때마다 2개 정도 먹는다.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2알 먹을 때 한 200ml 정도, 한 알당 100ml 정도, 이 정도 드시면은 충분하다. 그런데 2알에 200ml 먹는데도 변비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고 계신 분, 몸속에 소금이나 비타민C가 부족했던 분, 이런 분이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물론 비타민C 먹고 있던 변비가 사라지는 분도 있기도 한데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오는 사람도 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분은 물도 많이 마시고 소금도 같이 먹어주면 변비가 또 사라질 것이다. 비타민C 2알에 물은 200mg 정도는 드셔야 된다. 물론 좀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하고 대소변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는 심각했습니다. 죄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죄송할 것까지는 없죠. 비타민C 먹었더니 냄새가 왜 없어졌느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변 소변 다 냄새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비타민C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냄새 나는 물질, 대변으로 나오는 그 물질, 어떤 것이냐면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요, 단백질이 분해되어져서 잘 흡수되어지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을 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즉 소화가 잘 안 됐다, 흡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배설되어져 나와서 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타민C를 먹으면 장도 좋아지죠. 소화도 잘 되죠. 그 다음에 영양분 흡수도 훨씬 더 잘 되죠. 몸 전체 면역도 잘 갖추어지죠. 손발도 따뜻해지죠. 호르몬도 잘 만들죠. 혈압도 조절되죠. 혈당도 내려가죠. 온몸에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데가 없다. 다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초적인 물질이다. 물과 공기, 소금, 비타민C, 얘네들은 그냥 다 동급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없으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병이 생깁니다. 비타민C를 2달 동안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냥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비타민C와 우유는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비타민C는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단백질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여야 된다. 그 다음에 위장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밥은 위장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위장에서 1단계 소화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요. 위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가 있어야 된다. 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분비가 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단백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단백질이잖아요. 이 우유도 분해를 시키려면 녹아야 되고, 녹인 것을 분해시키려면 펩신이 있어야 된다. 펩신이 펩신오겐으로 바뀔 때 위산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유를 먹을 때는 위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위산이 내 몸에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유 먹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근본 안에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위산을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비타민C다. 자, 비타민C를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먹고 이 2가지가 위장에서 만나게 되면 위산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유 마실 때마다 비타민C 한 알 정도 먹어주면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몸에 소화를 시키는데 좋다. 자, 이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타민C 정말 소화 잘 됩니다. 잠도 정말 잘 자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지 20년이 되어서인지 아직 당뇨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당뇨도 꼭 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먹은 지 1개월도 안 되었으니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당뇨 있으시면 가장 기본적인 영양 성분이 뭐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 6가지 드시면 혈당 10원 무조건 내려갑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하죠. 비타민C하고 소금이 몸속에 충분하게 있으면 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돼서 당 소모가 잘 되어집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포도당을 잘 운반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잘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죠. 입으로 들어가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를 끌고 대장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을 대장에까지 보내주어야 대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호르몬, 즉 대장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훨씬 더 잘 나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가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나 또는 제어를 잘 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잘 제어되도록 해준다. 나와야 될 것은 나오도록 하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분을 제어를 합니다. 포만감을 알게 해줍니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심장박동을 조절을 한다든지 췌장에서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간 기능을 잘 돌아가게 해준다든지 이게 나의 대장에서 그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져야 조절이 된다. 즉 당분의 조절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키토산 먹으면 그런 조절이 되어지도록 되어진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게 되면 유산균이 장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좋지 않은 물질들이 흡수되어져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산균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소화효소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은 비오유키소 꼭 드셔야 된다. 이거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염증, 피로, 변비 좋아졌습니다. 박사님들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즉 비타민C는 염증을 줄여준다. 이분은 그러면 염증이 왜 생기고 있었느냐? 비타민C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소화를 잘 되게 해줘. 소화가 덜 되면 덜 된 물질들이 흡수되어져서 혈관에 돌아다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염증을 또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또 항산화가 덜 되어져 가지고 즉 비타민C가 들어오면 항산화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항산화가 잘 되어지니까 혈중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림프, 체액, 세포 간질액 이런 데서의 염증도 줄여준다. 그래서 잇몸 염증도 줄어들었다. 피로감은 이제 산소가 잘 가니까 그렇고요. 변비도 좋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좋아진다. 자, 우리 아들도 비타민C 먹고 비염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하루 비타민C 6개에서 8개, 하루 20g. 모든 건강이 좋아졌어요. 모든 건강이 좋아졌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C. 감사합니다. 환자를 줄이는 일은 애국하는 겁니다. 저는 소금 무서워서 조금씩 늘리다가 점점 이해가 되어서 하루 10g 정도 늘렸더니 당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걷기 동호회에서 꼴찌라 눈치 보며 걸었는데 지금은 선두그룹에 가도 거뜬합니다. 이제 알아서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더 큰 병 앓기 전에 알게 되어 퍽이나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코를 크게 골아서 가족들이 힘들었는데 소금 이틀 평소보다 추가했는데 벌써 조용해졌어요. 저희에게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비타민C와 소금 열심히 챙겨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소금을 먹는 것으로부터도 우리 몸의 기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이 몸의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준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녹아 들어오는 산소의 양도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코를 고는 것이 감소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걷기 동호회에서 꼴찌로 걸었는데 훨씬 더 이제 잘 걷게 되었다. 소금을 제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분한테 먹인 적이 있는데요. 철인 3종 경기하는 그날 15g 정도를 하루 종일 먹은 겁니다.
시간을 단축을 시켰는데요. 1시간을 단축을 시켰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먹었던 자기의 후배도 나눠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15g씩 15g씩 둘이서 먹었는데 단축 시간 1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피로도 훨씬 더 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 굉장히 잘 먹는 튼튼한 사람마저도 염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염분이 부족해서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염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염분을 일정 농도로 잘 맞추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링거액도 0.9% 소금물입니다. 그걸 맞고 나면 힘이 거뜬거뜬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소금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염분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염분부터 우선 잘 챙겨 드셔 보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소화가 잘 되어지게 하는 영양제, 비타민C 외에도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오메가3,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 그 다음에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 흡수되고 나면 남아있는 물질을 배출을 시켜주는 키토산, 또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는 소금, 또 위산에 의해서 녹여놓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질문을 하신 분이 있네요.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잠이 잘 오는지요? 이거는요, 오는 사람도 있고 더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비타민C는 한 가지 물질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잠을 더 잘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그래서요,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내 몸을 나 스스로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비타민C의 양이 다 천차만별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이야기 효과가 없어서 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여기다가 찍어 놓을게요. 자,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또 좀 더 친절한 또는 또 다양한 상담을